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 이력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이력은 아직까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헤이메인입니다. 우리가 중고차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려고 하면 신차가 딱 출고되고 나서 과연 이 소모품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미리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차를 처음에 딱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한 3,000에서 5,000km의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요. 일반적인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8,000에서 만입니다. 뭐 5,000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8,000에서 10,000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만 킬로 정도 타게 되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가 옵니다. 또한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하는 시기가 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고 나서 5만 킬로 정도 타게 되면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사에서 해주는 워런티가 3년에 6만 킬로인 걸 보면 왜 이렇게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아무래도 고장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만에서 10만까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요, 가장 좋은 가성비의 시기는 언제냐? 3년에 6만 킬로를 간 넘은 차량들, 이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요, 야, 중고차를 샀는데 가격도 괜찮고 나름대로 고장도 안 나고 너무 괜찮다라고 느끼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중고차 이제 절대 사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3년에 6만 킬로가 살짝 넘는 가성비가 거의 최고조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면 차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 5년에 10만이 딱 되는 시점에 차를 파셔야 돼요. 왜 이 기준이 필요하냐? 일반적인 차량은요, 10만 킬로가 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소모품을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최근에 미션들이 뭐 교환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일을 빼보면 이거는 무교환으로는 절대 못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은 보통 10만에서 15만 사이에 반드시 한번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션 계통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점화 플러그도 여러분들이 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점화 플러그를 교체 안 하게 되면요, 엔진이 좀 떤다거나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데, 이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나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점화 플러그 얼마 안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 시기 되면 점화 플러그를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주세요. 또 하나, 이 10만 킬로가 넘으면 우리가 본네트를 열어서 안에를 봤을 때 뭔가가 막 돌아가요. 안에서 이게 어떤 놈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아가는 애들을 겉에서 걸어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겉벨트라고 하거든요. 얘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얘 교체 안에서 옛날에 스타킹으로 거기를 묶어서 긴급하게 여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아주 옛날 얘기고요. 실제로 스타킹을 묶어서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벨트도 여러분들이 교체를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요 시기 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견적이 아주 시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냉각수도 이때는 교체할 시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면서 굳이 냉각수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딱히 냉각수가 없지 않으면 보충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5년이 넘은 차량들이에요.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냥 공임나라 같은 데서 냉각수 좀 봐주시고 안 좋으면 교체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냉각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차량의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냉각수를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만이 넘어가면 얘가 이제 여러 길들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만 다닌 데도 있고, 오프로드를 좀 자주 다닌 데도 있고, 여러 차량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 킬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체 주요 그 골격 부위에 있는 서스펜션에 관련된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삐그덕 찌그덕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거의 돈지갑을 이렇게 쇠로 두드리는 듯한 이런 신호를 보내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안 하면 요거 역시도 나중에 공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연료 펌프도 여러분들이 교체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 센서, 그리고 쇼크옵쇼바, 각종 마운트들. 진짜 그때는 정말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타실 때요, 5년에 10만이 간 넘은 차량,
이 차량은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가오는 이 교체에 대한 모든 거를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미리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5년에 10만 전에는 교체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교체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뭐 차를 극한으로 굴리지 않는 한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차주가 일부러 그걸 교체를 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 이 차량의 본네트를 딱 열었을 때 과연 뭐 어디에 뭐가 교체가 돼 있나, 최소한 겉벨트는 교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디 발전기가 교체가 돼 있는지, 점화 플러그가 교체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체가 전부 다 됐다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교체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5년에 10만 정도 되는 차량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타세요. 그래서 한 15만, 17만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차를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주장하는 게, 차라리 5년에 10만짜리 차량을 살 바에는 5년에 한 13만이나 한 6년에 한 13만 정도 되는 차, 6년에 한 15만 정도 되는 차, 이런 차량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차량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근에 보면 뭐 카바존이 뭐니 이렇게 같이 가서 봐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비사분이. 그런 분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세요. 이 차 수리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비사분이 야, 요놈 요거 뭐 거의 엔진 빼고 다 교체를 했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돼버리면 그 차량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게 잘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차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중고차를 살 때는요, 중고차지만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한번 타고 싶다라고 하면 3년에 6만이 살짝 넘은 그런 차량을 타시고요. 그래도 가성비로 내가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5년에 10만이 살짝 넘는 차량보다는 차라리 1년이나 2년, 차라리 2만이나 3만 킬로를 더 탄 한 6년이나 7년 정도 되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정도 되는 차, 이 차량들 중에 정비를 아예 안 한 차 말고요, 정비를 많이 한 차, 요런 차를 타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차 딜러분한테 갔을 때 이 차량 정비를 참 많이 했나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랬을 때 딜러분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딜러분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전차주가 뭐 몇 명 바뀌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뭐 이 정비 이력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꽤 있거든요. 뭐 블루마크도 있고 카티도 있고 또 뭐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통해서 정비 이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쫙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량이 처음 출고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비된 내역이 전부 다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 이력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정비 이력은 아직까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이력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차를 오래 타요. 뭐 20만, 30만, 40만 이렇게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 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차 가져와서 내가 뭐 1년, 2년 탈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렇게 타기 때문에 전차주가 정비를 하나도 안 해놨으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 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보지만 여러분들이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어떻게든 정비 이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을 갈든 뭐를 하든 전부 다 정비 이력 한 거를 국토부 전산에 올리게끔 돼 있고요. 국토부에서 여러분 개인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단체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들은 그 정비 이력을 자기가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고차를 살 때는 정비 이력이 되게 중요하다. 정비 이력을 모르는 차량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